오늘 수업할 부분은 역함수의 그래프예요. 역함수의 그래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번 기말고사 시험에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좀 개념적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되게 간단해. 정의역과 치역이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정의역은 치역으로 사용하고 치역은 정의역으로 사용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뭐 공부를 잘하면 서울대를 갈 것이다가 있으면 그 순서 바꾸는 거. 내가 서울대 가면 공부 잘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과와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 그 둘을 뒤집는 걸 역함수라 그러잖아요. 역함수의 그래프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에서 흔히 말하는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 평면에서 누구를 말을 하냐면 X축을 말을 해요. 보통은. 정확히는 굳이 정의역이 X축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1 수준에서 약속된 것에 의하면 정의역은 X축이에요. 그러면 치역은 뭐예요? Y축이거든요. 즉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은 X축과 Y축을 서로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어떤 좌표, 즉 점에서 살펴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X좌표와 Y좌표가 있으면 이 둘을 서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점과 좌표, 평면좌표 단원에서 배웠던 게 있죠. X좌표와 Y좌표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대칭 이동한다 라고 1학기 때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1학기 때. 즉, 역함수의 그래프는 아주 쉽게 말하면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대칭 이동한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가장 쉬워요. 자, 아주 간단한 거 한번 볼게요. 좌표 평면이 있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이것을 Y는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Y는 fx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거든요. 역함수 그래프. 그럼 이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심플합니다.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돼요. 무슨 말이냐? Y는 X라는 직선을 먼저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하얀색 Y는 fx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는 거. 대칭이라는 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접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역함수가 나와요. 얘를 요 하얀색 Y는 fx라는 걸 파란색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아마도 이렇게 나오겠죠. 빨간색과 하얀색은 파란색을 기준으로 완전히 거울처럼 대칭되어 있는 형태죠. 이 빨간색이 파란색,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게 만드는 대칭이 이동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원본 하얀색 Y는 fx의 그래프에 역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함수.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역함수라는 것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원래 하얀색 그래프에 점이 있어요. 여기가 어머 이게 뜨드드득이 안 되네. 이 점이 만약에 5,4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대칭 이동된 이 빨간색의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요? Y는 X를 바꾸는 게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역함수는. 그러니까 5와 4를 서로 바꿔줍니다. 이 점은 4,5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는. 간단하죠? 자, 이게 아주 간단한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고요. 한술 더 떠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x축, 원점, y축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어머,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림 다시 그려야겠다. 그림 다시 그려야겠다.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다고 할게요. 얘가 y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네. 얘가 y는 fx예요. 이놈의 역함수를 그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y는 x 그리고요. 이 하얀색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 이렇게 되겠죠, 그림이? 정확히 대칭이 되도록 하얀색과 빨간색이. 좀 빗나갔네. 이게 바로 y는 fx의 역함수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역함수 그래프가 뭔지 가볍게 알았으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에 대한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범위에 대한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다 해보자.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정의역의 범위가 1 이상 5 이하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가 2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정의역의 범위고 그 다음에 치역의 범위는 2 이상 4 이하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y는 fx라는 직선을 무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정의역 1부터 5까지 정해진 치역 2부터 4까지만 바라보겠다 이거죠. 이렇게 바라보겠다 이거잖아. 그럼 얘를 지금부터 빨간색입니다. y는 fx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역함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1이 대충 뭐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y는 x를 그려주고요. y는 x를 그려주고 대칭을 시켜봐요. 그럼 잘 봐요. 1,2가 대칭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이쯤에서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서 쭉 가겠죠, 이렇게. 근데 이 5,4니까 얘가 대칭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4,5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바로 요 부분은 이제 지워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바로 y는 fx의 역함수다 이렇게 부르게 되거든요. 그럼 살펴봐요. 정의역이 이제 어디부터 얼마가 됐냐면은 2부터 4까지로 변했어요. 근데 이 2가 어디서 나온 거야? 원래 치역이었던 여기 2. 이 4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치역이었던 여기 4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의 정의역은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범위 역시 바꿔야 돼요. 원래 치역의 범위가 정의역의 범위가 됩니다. 원래는 치역인 y가 2 이상 4 이하였지만 역함수에서는 x가 2 이상 4 이하가 되고요. 그러면 y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치역은 원래는 x가 1 이상 5 이하였지만 이제는 y, 즉 치역이 1 이상 5 이하가 된다. 즉 범위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은 정의역과 치역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프도 y는 x에 대칭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범위 역시 x와 y를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아니다. 요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여기다 바로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y는 fx와 그 역함수인 y는 fx의 역함수의 교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그림에서 보면 y는 fx라는 하얀색과 y는 fx라는 하얀색과 y는 f의 역함수라는 빨간색의 교점을 살펴보겠다. 빨간색 어디 갔니? 빨간색의 교점을 살펴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 교점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근데 재밌는 건 그 교점은 y는 x와 교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는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 y는 fx와 y는 x의 교점. 원래 하얀색 함수와 파란색의 교점이기도 하면서 역함수 빨간색과 y는 x, 파란색의 교점이기도 합니다. 즉 원래 함수와 써줄게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함수 또는 역함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놈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즉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는 것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 y는 x 이 세 개가 다 교점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y는 x를 다루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구하기가 매우 쉽다 이거죠. 자, 요거는 제가 문제 하나를 가볍게 풀어볼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 1번 문제입니다. 되게 심플해요. 자,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난이도 중급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에 점수 주는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익혀두시고 학교 시험에 나오면 10초 안에 푸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문제 구조를 살펴보면 아주 간단해요. fx라는 원래 함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있죠. gx. 그럼 fx는 원래 함수고 gx는 역함수예요. 즉, 이 문제 유형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무엇을 구하라는 겁니까? 교점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그 둘을 구하기보다 원래 함수랑 y는 x 또는 역함수와 y는 x 이놈들의 교점을 구해도 됩니다. 즉 y는 x라는 직선과 요 녀석의 교점을 구해도 되고요. y는 x라는 직선과 요 녀석의 교점을 구해도 답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에 나온 건 얘니까 y는 x와 이 녀석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교점이란 뭐예요?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분 중 모르시는 분이 계셨다면 제가 나중에 이거에 내년쯤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한 줄로 외웁시다. 교점의 좌표는 연립방정식의 해예요. 무슨 말이냐? y는 x와 fx는 2x-4의 교점을 구하고자 한다면 얘네 둘을 연립하면 돼요. 얘네 둘을. 그러면 보통 y는 fx라고 fx가 y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fx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다시 fx가 2x-4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는 아주 간단해요. 요 놈은 요 놈이다 라고 놔버리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사실상 y랑 같은 말이거든요. y는 얘고 y는 얘니까 얘는 얘다 라고 놓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2x-4는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항해주면 x는 4가 됩니다. 교점은 뭐다? 연립방정식의 해다. 연립방정식의 해에서 x를 구했으면 이제 우린 뭐합니까? y를 구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어차피 y는 x이기 때문에 y 값도 x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4라고 한다면 y도 4가 되겠죠? 즉 교점의 좌표는 4,4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란 원래 함수와 y는 x 또는 역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노란색으로 풀어볼게요. 학교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은 딱 보자마자 바로 푸세요. 아, 얘는 x 놓고 지워버리니까 x는 4네? 근데 y는 x니까 오케이. 4,4. 한 5초쯤 걸리죠? 여기서 속도 아끼시라 이겁니다. 출제율이 한 7, 80% 정도 돼요. 객관식으로. 근데 푸는 데는 5초가 안 걸려요. 개꿀이지.
본인이 만약에 저 시험 시간 부족해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은 이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노란색 보이죠? 노란색대로만 처리해가지고는 5초 만에 풀어 제끼세요 그냥. 보통 일반 고등학교라고 쳤을 때 시험 문제가 20문제라고 가정하면 10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바로 풀이가 가능해요. 그거는 반복 연습을 해서 10문제를 한 5분, 10분 안에 해결해 버리고 나머지 30분, 40분을 어려운 문제에 투자하시면 시간 부족이 좀 해결되실 거예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간단해요. 이게 정의된 이렇게 있는데 fx가 있고요. 원래 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네가 뭐예요? 교점이죠. 그 교점을 가지고 선분을 만들어서 길이를 구하여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외웁시다. 머릿속에 자동 재생해야 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뭐다? y는 x다. 즉 원래 함수 얘 있고요. 써볼게. 4분의 1 x제곱 플러스 4분의 3 이거랑 y는 x의 교점은 뭘 하라고? 는 x라고 놓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양변에 4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3은 4x고요. 이항을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 마 3 하면은 그는 얼마가 돼요? x는 1 또는 x는 3이죠. 그럼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y는 xy 위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x가 1이면 y도 1이고요. x가 3이면 y도 3이에요. 즉 1,1과 3,3 사이의 교점을 찾으면 됩니다. 중3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3 빼기 1, 2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1, 2의 제곱 루트 답은 얼마가 돼요? 루트 8이고요. 답은 2 루트 2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쉽지? 지금까지 풀어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같은 유형 수능 기출입니다. 1996년도, 20년 전이죠? 22년 전 기출이긴 한데 어쨌든 수능에 나왔던 거니까 풀어볼게요. 간단해요. 자, 보시면 역함수와 원래함수 얘네 딱 봤더니만 fx는 gx 얘네들은 f와 g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연립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해래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다? 교점이다. 즉 fx와 gx의 교점을 구하라. 원래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이런 문제예요. 그냥. 되게 똑같은 말이야. 다. 같은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얘는 x라고 놔주면 돼요. 그냥. 이거. 그 다음에 는 x라고 놔주면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 아, 이거 괜히 했나? 이거 개념 새로 필요한데. 자, 보세요. 얘네들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고 있죠. 음이 아닌 어쩌고저쩌고 두 실근.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호에 대한 문제. 부호에 대한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두 번째, 곱에 대한 거. 세 번째, 합에 대한 거. 아, 이거는 고1 1학기 때 공부 열심히 한 애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자,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을 쓰면은 먼저 양변에 4를 곱해주면 x제곱 이항에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4a는 0입니다. 짝수 판별식 사용해요. 4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즉 a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a가 1보다 작다가 바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안 했냐면은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중근은 안 되니까 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곱. 둘 다 음이 아니라는 거는 플러스이거나 플러스 0이거나 아니면은 0이랑 플러스라는 소리겠죠. 즉, 두 실근이 음이 아니라는 것은 곱이 무조건 양수 또는 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개념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두 근의 부호, 근의 판별 또는 근의 분리 파트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 거기에 있는 이론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오세요. 모든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음이 아닌 두 근이라는 거는 플러스면 곱하면 플러스야.
근데 만약에 플러스랑 0이야. 또는 0이랑 플러스라면 곱하면 0이 되겠죠. 즉, 두 근이 음이 아니라는 것은 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말입니다. 답 이렇게 쓰면 틀려요. 학교 시험에 이렇게 써버리면 틀립니다.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만 보고 판별식 쓰는 멍청이들 있어. 틀린다고. 곱.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됩니다. 자, 두 근의 곱은 어떻게 해요? 근과 계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c. 그럼 얼마가 돼요, 이거는? 아, 마이너스가 아니지. 플러스지. 그러니까 얼마야? 4a가 곱이잖아요. 4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두 근의 합을 봐봐. 뿔 뿌리면 플러스이고 0 뿌리면 플러스고 뿔 0이면 플러스일 거 아니야. 즉, 근과 계수 써서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절대부등식이 나왔죠? 따라서 이 두 개, 즉 얘네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작다. 요렇게 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a가 1보다 작다라고 쓴 학생이 있다면 틀립니다. 함정 문제예요. 이렇게 보기 한 3번 정도에 걸어 놓으면 애들이 이거 고르는데 틀렸어요. 뭐가 빠졌다? 두 근의 곱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 왜 그렇다고요?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에 대한 성질이 나온다면은 합과 곱, 근과 계수에 있는 합과 곱을 반드시 따져야 돼요.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있으니까 책 뒤져 보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념센, 정석, 개념원리, 바이블 다 있어, 모든 책에.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3가지 있거든요, 외우는 거. 그거 외워 놓으세요, 가볍게. 이거는 사선 공식이란 걸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돼. 사선 공식. 자, 잠깐만 시작을 할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새로운 유형이에요. 아까까지 했던 것 중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이 문제도 매우 잘 나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 있죠. 원래 함수랑 역함수 어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점들 나오고 나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도형의 넓이를. 근데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을. 자, 팁을 하나 드리는데 뭐냐면은 알아두시면은 두고두고 써먹는 겁니다. 도형의 넓이 쉽게 구하기. 도형의 넓이 쉽게 구하기예요. 쉽게 구하기. 근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지점들의 좌표가 주어져야 돼, 일단. 꼭지점들의 좌표가 이미 주어졌다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나오는데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네? 맞아요. 뭐 이름은 많아요. 신발끈 공식, 사선 공식 이름은 많은데 간단히 한번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아주 심플하게 1, 2, 1, 2, 뭐 3 해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 왜냐면 여기 길이는 1이고 높이는 1부터 3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넓이는 1이라는 게 되게 쉽게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얘가 직각에다가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 이런 게. 여기가 뭐 1,2고 여기가 4,7이고 여기가 6, 뭐 1이다. 이건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좌표를 이용해서 쉽게 넓이 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1이 나오는지 보여줄게. 그러면 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복잡한 도형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자, 세 점의 좌표를 먼저 찾아봐. 점의 좌표를 봤더니만 1,1이 하나 있네요. 그 다음에 봤더니만 2,1이 있죠. 그 다음에 봤더니 2,3이 있죠. 자, 얘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1,1을 하얀색으로 쓸게. 1,1을 여기다 써볼게. 1,1 이렇게 써요. 2,1을 2, 1 이렇게 쓸게요.
2,3을 2,3 이렇게 써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걸 이 뒤에다 한 번 더 쓰세요. 한 번 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곱합니다. 2 곱하기 1이니까 2고요. 곱해요. 2고요. 곱해요. 3이에요. 싹 다 더해요. 그 다음에 반복할게요. 곱해요. 1 곱하기 1이니까 1이지. 곱해요.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곱해요. 2 곱하기 1이니까 2지. 다 더해요. 뺍니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요. 자, 얘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7이죠. 얘네 계산하면 얼마예요? 8이죠. 그치? 맞나? 7. 9죠? 9죠. 그럼 빼면 얼마? 마이너스 2죠. 거기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얼마예요? 절대값 이렇게 내. 근데 이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여주면 얼마가 나오니? 1이 나오죠, 넓이. 되게 간단하죠?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삼각형만 되는 게 아니라 사각형도 되고 오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돼요. 단 전부 둔각일 경우만 둔각이란다. 저기 뭐야 돼 180도를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만. 예를 들어 이런 도형은 안 돼요. 1, 2, 3, 4 오각형이지만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돼요. 즉 이렇게 각도가 180 여기를 보면 180도를 넘어가잖아. 180도를 넘어가지 않는 다각형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공식이냐면은 신발끈 공식 또는 사선 공식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넓이를 빨리 구하는 방법이에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도형의 넓이 쉽게 구하는 방법은 어머머머. 자, 도형의 넓이 쉽게 구하는 방법은 점 A가 만약에 자, 삼각형을 그려서 하는 게 낫겠다. A, B, C가 있을 때 이 A가 A, A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그냥. 이 점 B가 스몰 B, B 프라임, 점 C가 스몰 C, C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넓이 구하는 방식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써요. A, X좌표, Y좌표를 세로로 씁니다. A, A 프라임. 그 다음에 딴 좌표도 써. B, B 프라임. C, C 프라임. 맨 앞에 걸 한 번 더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해요. 이게 공식으로 보면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안 복잡해요. 계산으로 하면 B 프라임 곱하기 C 그 다음에 C 프라임 곱하기 A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A랑 B 프라임 요렇게 B랑 C 프라임 요렇게 C랑 A 프라임 다 더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빼요. 요 두 개를.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요. 그리고 앞에 2분의 1을 해주면 그게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자, 요거를 냅둔 상태에서 문제 한번 볼게요. 얘는 그래프를 봤더니만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2차 함수네요. 아래로 볼록하고 y좌표는 마이너스 6인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겠죠 얘는. 자, 이렇게 됐는데 x가 0 이상일 때만 따진다라고 하니까 요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여기가 아마도 마이너스 6일 것이고요. 그때 y축과 만나는 점을 A. 간단해요. y좌표 나와 있네. 얼마예요? 0,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을 B. x축이니까 얼마를 하면 돼요?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은 아이고 지워라. 0은 x제곱 마이너스 6이 돼서 x제곱은 6이 되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루트 6이 되겠네요. 원래는 풀마 루트 6인데 x가 양수인 것만 따지기 때문에 루트 6만 나올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6이겠지만 이 문제에선 써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루트 6,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이건 어떻게 해라? 원래 함수는 x라고 놓으면 된다고요. 그냥. 그러면 이항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마 3, 2 하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2인데 x는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는 3이 되겠네요. 그럼 점 C의 좌표는 3,3이 되겠다.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자, 점 3개가 다 나왔죠. 우리는 ABC 넓이를 구하는데 A 좌표 나왔고요. B 좌표 나왔고 C 좌표 나왔네요.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0, 마이너스 6을 써볼게요. 여기다 써볼게. 0,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루트 6, 0. 그 다음에 3, 3. 그 다음에 앞에 거 한 번 더 써요. 0, 마이너스 6.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6 루트 6. 계산하면 0이고 계산하면 0이야. 계산하면 0, 계산하면 얼마예요? 3 루트 6.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이죠. 어떻게 해라? 빼라. 자, 그리고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는데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6 루트 6, 마이너스 3 루트 6이니까 여기다 써봅시다. 마이너스 9 루트 6이 되겠죠? 네, 플러스 얼마? 18 이렇게 되겠네. 거기다 절대값을 씌우니까 얘 한번 살펴봅시다. 얘를 제곱하면 9, 9, 81 곱하기 6이고 그럼 6, 1은 6, 6, 8, 48 얘 제곱하면은 얼마냐? 88에 64, 6 144, 18 음수가 더 크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9루트 6 마이너스 18이 절대값이 되겠네요. 그리고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은 삼각형 ABC의 마지막 문제예요. 함수가 있네요. 함수가 있는데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진 함수가 있고요.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그리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단련이 된 학생들은 이거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 빨리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할 것이고요. 이 문제는 서술형에 매우 잘 나와요. 이렇게 말을 할게. 요번 기말고사 때 전국에 존재하는 고등학교 중에서 한 60%, 70% 학교는 이 문제를 서술형으로 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서술형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풀이 과정을 잘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자, 먼저 볼게요. 그려보면 음수까지 갈래나? 가는구나. 자, x, y, 원점. 요렇게 좌표평면이 존재를 합니다.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y절편이 6인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y절편이 6이니까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6이야. y절편이 6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좀 정확히 그려야겠지? 마이너스 4라고 할 때 하고 x절편은 y 0 넣으면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일부러 정확히 그리는 거예요. 설명을 위해서. 자, 요게 요놈의 그래프야. 요놈의 그래프. 얘가 fx는 2분의 1 x 플러스 6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볼게. 얘는 y절편 역시 6이야. 근데 x절편을 살펴보면은 3분의 4 x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럼 2구 는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2분의 9네요. 그럼 마이너스 4.5니까 이쯤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9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 요게 fx는 요 밑에 놈 3분의 4x 플러스 6. 자,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노란색입니다. 이 위의 그래프는 x가 양수 또는 0인 것만 사용한대요. 즉 오른쪽만 쓰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남길 거예요. 여기만 남길 거야. 이 밑에 놈 그래프는 x가 0 이하인 것만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왼쪽만 남길 거예요.
이런 놈이 되겠죠. 이 노란색이 이 꺾인 직선 노란색이 곧 y는 f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fx랑 gx, 역함수 gx를 먼저 찾아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y는 x를 한번 찾아볼게. 여기가 6,6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자, 이 그래프가 y는 x입니다. y는 x. 얘는 좀 더 위로 이렇게 갈 것이고 얘도 좀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거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놈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하얀색으로 그릴게. 아니다, 파란색으로 하자. y는 gx는 자 0,6이니까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 6,0으로 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9,0이니까 0, 마이너스 2분의 9 요쯤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9 해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겠죠. 자, 이 노란색이 어머 빠졌네. 이 노란색이 y는 fx고요. 노란색이 y는 fx고 이 파란색이 y는 gx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서술형이 내기 드럽게 좋은 문제죠. 그쵸? 자, 근데 거기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요 놈, 요 삼각형을 봐봐요. 요 삼각형을. 이 삼각형을 보면 요 삼각형을 보면요. 요 놈을 대칭 이동시킨 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요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완벽하게 합동인 삼각형입니다. 이거를 넘기면 완벽하게 겹쳐지는 삼각형이야.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둘러싸인 건 사각형이었어. 이렇게 사각형이었지만 빨간색 또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2배를 때려도 답이 나온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해? 사선 공식이니까 꼭지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꼭지점은 주어졌어요. 얼마? 0,6이 주어졌어. 그럼 두 번째 꼭지점이 여기랑 여기를 찾아야겠네요. 근데 여기는 봤더니만 y는 x와 이 직선, 태생은 이 직선 누구? 얘랑 y는 x의 교점이 이놈이에요. 얼마가 되느냐면은 여기다 한번 해볼게. 2분의 1 x 플러스 6이랑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돼요. 이항시키면 x는 2분의 1 x는 6이 되니까 x가 얼마예요? 12죠. 따라서 여기 좌표는 12,12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교점을 보려면 y는 x랑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해야 돼. 원래 이 직선. 이 직선은 누구예요? 이 하얀색이었죠. 그러니까 3분의 4x 플러스 6과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돼요. 이항해 보면 3분의 1 x는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러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18이죠. 그러니까 요런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입니다. 되겠죠? 자, 이제 사선 공식 사용하면 돼요. 사선 공식. 지우고 한번 해볼게. 자, 사선 공식을 사용하면 0,6, 0,6, 그 다음에 12,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맨 앞에 거 한 번 더. 0, 6. 자, 곱하면은 72. 곱하면은 얼마냐? 이거 10이랑 18. 28에 16, 10, 9, 12. 216. 그 다음에 곱하면 0. 빼기, 곱하면 0. 곱하면 216. 곱하면 빼기 68, 48, 4, 108. 됐죠? 그러니까 요거의 절대값을 씌우고 이제 2분의 1을 하면 되는데 플러스 216, 마이너스 216이니까 없어지고요.
72 마니까 더하기 108이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180이죠. 그럼 그거의 절반이니까 빨간색의 넓이는 90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파란색도 90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된다? 이 전체 넓이는 얼마가 된다? 90이 두 개니까 답은 180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답은 180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서술형이면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본다면 학교 가서 당장 물어야 되는 건 뭐냐? 서술형에 나오면 이 사선 공식을 쓰는 경우에 인정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요. 이 사선 공식을 쓰면 감점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사선 공식 써도 도형의 넓이를 구해도 감점 없습니까? 라고 반드시 물으세요. 반드시. 그래서 감점이 없다 그러면 사선 공식 쓰면 되고요. 감점이 있다. 사선 공식 쓰지 말아라. 왜냐면 원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이 사선 공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선 공식을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저거 쓰면 감점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 이 삼각형의 넓이 그냥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한다? 점과 점 사이 거리. 즉 12,12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 거리를. 이 거리를 구하면 자 여기서 이걸 빼요. 그럼 얼마예요? 30이죠. 그쵸?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거 빼 얼마? 30 제곱. 루트 씌우면 돼요. 얼마입니까? 루트 900, 900이니까 1800이네. 그러면은 10 나오고 9 나오니까 30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30 루트 2. 밑변의 길이가 30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 점 0,6 여기랑 y는 x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사용하면 돼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오케이? 자, 그 공식 1학기 때 시험에 나왔죠? 아, 1학기가 아닌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2학기에 나올래나? 아무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죠? 칸이 모자라니까 하진 않을게. 요 높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럼 그거랑 이거랑 곱한 다음에 2분의 1 하면 요 삼각형 넓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구해서 180 찾아내시면 됩니다. 즉 최우선은 사선 공식 쓰는 게 빨라요. 하지만 학교에서 감점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반드시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물어서 선생님이 만약에 써도 된다라고 한다면 꼭 되물으세요. 자기가 써도 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감점하는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써도 되죠? 라고 꼭 되물어서 확답을 들으신 다음에 사용하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